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A, B에 대한 이제 부동호 방향 이렇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A, B는 일단 양수니까 둘의 부호가 이제 똑같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A랑 B랑 지금 부호를 알아볼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하나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요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힌트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방향 좀만 바꿔볼게요. 기억볼게. B가 A분의 1보다 작대. 근데 선생님 이제 얘를 얘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다는 거죠. 뭐 하면 돼? 양변에 A를 나누면 되죠. A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근데 방금 이제 우리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다고 해서 모른다고 했지. 그럼 부동호 방향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모릅니다. 니은 칠판 보시고 B분의 A랑 B제곱분의 1이 비교할 건데, 여기도 얘랑 똑같이 이제 기억이랑 똑같이 비교해서 풀 건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얘랑 얘 비교했을 때 나누기 B제곱 한 거죠? 양변 B제곱분의 양변의 B제곱을 나눈 거죠? 근데 B제곱은 양수든 음수든 어때? 무조건 양수야. 그럼 B제곱은 양수이기 때문에 나눠 쓰면 부동 방향이 안 바뀌는 게 맞겠죠. 그럼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지금 가운데 걸 잘 보면 이제 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지금 잘 보면은 첫 번째 얘 나와 있어. A 세제곱 B. 그럼 요렇게 둘 비교하면 뭐 한 거야? 문제에서 알려주는 게 요겁니다. 요거 이용해서 얘를 만들고 싶어요. 얼마 곱하면 돼? A 제곱. 근데 A 제곱은 당연히 양수겠지. B 제곱이 양수니까 왼쪽 0이고요. 그럼 두 번째 AB 세제곱은 얘랑 비교했을 때 얘 B제곱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조건을 보면 둘이 뭐 해달라고 했어? 빼달라고 했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이 결과는 방금 우리가 구한 이 범위를 이용해서 빼주면 되는데, 선생님 이런 표현 알려준 적 있었죠? 뺐을 때 어떻게 빼달라고 했어? 그렇지. 큰 거에서, 그러니까 이 A 세제곱 B 범위 중에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걸 빼면 제일 큰 값이 나온다고 했었고, 그럼 제일 작은 범위는 반대로 빼달라고 했었죠? 이 A 세제곱 B 범위 중에 제일 작은 거랑 얘 제일 큰 거로. 좋은데요? 이렇게 아니지. 얘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이렇게. 그래서 얘 참이죠? 답은 니은 디귿.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얘는 증명하시오니까 일단 쌤이 최대한 한번 설명해 줘 볼게요. 혹시 이게 넘어가면 얘들아 일단 등식이야. 는 0, 방정식 느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 있으니까 내림차순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 A, B, C가 차수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A제곱으로. 그럼 A가 내림차순 할 거니까 그 다음 거 볼게. C제곱, B제곱. 얘 2BC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2ABC죠? 마이너스 2BC. 마지막에 A 없는 거. B제곱 C 혼자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게 상수항이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잘 보면은 요게 어때요? 되죠?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니까 B 마이너스의 제곱으로, 여기 맨 앞에 거랑 맨 뒤 거 어때요? 공통인수 C 있죠? 문제는 요거로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더해서 0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걸 해석해서 문제를 풀 건데 이렇게 일단 정리해 줘 볼게. 여기 누구? B-C의 제곱 어떻게 될까요? 범위가. 일단 A, B, C는 정확히 모르지만 0은 아니래. 그럼 빼볼게. 얼마인지 알아볼라? 몰라. 근데 실수겠죠? 제곱하면 0 이상. 여기 볼게. A제곱 얼마야? 방금 A, B 실수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A 얼마? 실수야. 근데 제곱할 거니까 0 이상인 줄 알았는데 0이 아니래요. 그럼 무조건 0보다 크겠죠. 됐나요? 오른쪽도 0보다 크겠지. 그럼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둘 다 양수 더했으니까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양수야. 됐나요?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은
둘이 더했을 때 0이 나오려면 00도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오른쪽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0보다 크기 때문에. 야, 뭐 얘 0을 만들 수 있지만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2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00 더하기가 아니면 둘이 더해서 0이 어떻게 나와?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가 다른 애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럼 봐봐. 여긴 양수 0 포함 있지만 양수 라인.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 A가 플러스가 돼줘야 되고 C가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근데 뭐 뿔마만 되냐? 아니 맞뿔도 돼요. 그럼 그때는 당연히 A가 마이너스가 돼주면 되고 C가 플러스가 돼주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둘의 부호는 다르다는 거니까 A, C가 0보다 작겠죠. 됐나요? 다음에 3번. 우리 이제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뭐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도 되지만 지금 그거는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안 보여요. A, B, C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인지 다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고 그랬냐면 첫 번째 빼보자고 했었죠. 그래서 0이랑 대소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빼볼게요. 빼면서 바로 인수분해 됩니까? A의 B-C D의 C-B 여기 이제 A 빼기 B 한 거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B-C 어때? 여기 A, B, C, D 대소비교 돼 있죠? 얘 플러스. 여기 어때요? C-B 여기 마이너스. 그럼 지금 어떻게 알아 여기서? 양수는 뭔지 모르는데? 잠깐만. 빼면 A의 B-C고 넘어가면 CD, BD 맞죠? C-B의 D. 이거 맞지? 아, 이거 뭐지? 이거 모르지? 해볼게. 방금 B-C가 플러스라고? 맞아. C-B는 마이너스. 그럼 A랑 D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볼게. A가 지금 더 크죠? D랑 비교했을 때. 맞습니까? A가 제일 크고, D가 제일 작죠? 그래서 이렇게 대수 비교하면은 플러스로 써주면 되겠네. 그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요거네. 그럼 A가 더 큰 거네. 그럼 쌤 이제 B랑 C랑 비교해 볼게. 둘이 뭐 할까요? 뺄게요. 됐나요? 빼볼게. 또 식이 다 거기서 거기 있지 않냐 얘들아? 넘어가면은 C-D 나오고 여기는 B에 D-C까지 됐습니까? C-D 얼마 나옵니까? 플러스 나오네요. D-C 얼마 나와? 마이너스 나오네. 그럼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랑 플러스인데 앞에 A가 더 커. 그러면 이거 크겠네. 그럼 요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니까 넘어가면 얘겠죠. 그래서 A랑 B 비교했을 때 A가 크고 B랑 C 비교했을 때 B가 크니까 거꾸로 요거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CBA C 뭐야 반대돼 있어? 그럼 A, B, C겠네. 1번.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문제에서 얘들아 뭐 대소관계 비교해달라고 했냐면은 1이랑 A랑 B입니다. 여기 1, A, B. 그래서 이제 보기처럼 A랑 B랑 1랑 누가 제일 큰지 작은지 비교하는 건데 일단 가족권은 딱히 뭐가 할 게 없죠. 왜냐면은 A, B랑 B인데 지금 이거 딱 뭐 해보고 싶어? B 나누고 싶잖아요. 그러면 A랑 1이랑 대수 비교가 나오거든. 근데 양수면 얘겠지만 음수면 얘예요. 그냥 우선순위가 아니고 B의 범위를 체크하고 문제를 푸는 것 같아서 나랑 다부터 가보겠습니다. 알겠죠? 뭐부터 가볼까? 요거 한번 접근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거 보고 얘들아 A랑 B랑 누가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세제곱 했으니까. 일단 뭐 큰지 작은지 비교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잖아. 둘이 플러스인지 이제 플러스 뭐 마이너스인지 부호를 체크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이 부호들 잘 봐. 뭐 뿔뿔이든 뿔마든 맞뿔이든 마마든 세제곱 하면 어때? 부호가 바뀝니까? 부호 안 바뀌어요. 맞죠?
플러스는 어차피 안 바뀌고 마이너스 짝수 제곱해야 바뀌니까 안 바뀌잖아. 그럼 이 관계에서 우리가 왼쪽이 크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얘도 이렇게 가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고, 뭐 얘도 이렇게 하면 가능할 수 있는 거고, 뭐 안 되는 게 요거 안 되겠네요. 맞불. 왜? 이 부호가 그대로 간다고 했었는데 마이너스랑 플러스면 이쪽이 커야 되잖아. 얘는 안 되겠죠. 됐나요? 두 번째. 얘는 세제곱한 건데 그 전 가볼게. 얘는 이번엔 제곱이야. 근데 제곱을 했을 때 부동호방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부호 중에서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야. 왜? 세제곱을 하면 누가 계속 바뀌냐면은 플러스는 안 바뀐다고 했죠. 마이너스는 바뀌어요. 세제곱하면 안 바뀌지만 제곱하면 바뀌겠죠. 근데 지금 플러스 같은 거 볼게. 지금 세제곱에서 A가 크려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2나 플러스 1 같은 거 맞죠? 세제곱하면 8 나오고 세제곱하면 1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제곱으로 가봐. 그럼 2랑 1을 제곱하면 4랑 1인데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곱이랑 세제곱이랑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뿔뿔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잘 봐. 나다를 이용해서 구한 부호가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A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B는 무조건 마이너스라는 거야. 근데 B가 마이너스면 우리한테 아까 힌트를 얻은 게 있죠. 약분할 건데 B가 음수래. 부도만 어떻게 해야 돼? 바뀌어야겠네. 그럼 이거랑 확인해보면은 일단 무조건 A가 크고 근데 B가 음수래. 그러면 1보다 무조건 작겠죠, B는. 이거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다음 5번. 얘도 증명하시 오는데 얘는 부등식이니까 약간 절대 부등식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넘겨볼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까지. 그래서 여기 애들 안 보이면은 당연히 죽어도 안 보여요. 근데 잘 보면은 뭐랑 식이 똑같냐? 얘랑 식이 똑같습니다. 이놈은 어디서 많이 봤죠? 곱셈 공식에서 본 적이 있죠. 둘이 똑같은 거야. 왜? 지금 C 자리에 1 넣으면 위의 식이랑 똑같거든. 그래서 이거 우리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기억나요? 2분의 1에 다 완전 제곱식으로 되죠. 근데 그 C 자리에 누구 넣어달라는 거야? 1을 넣어달라는 거야, 이 문제는. 그래서 뭐 A-1, B-1, A-B에 이렇게 완전 제곱하면 되죠. 근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A, B가 실수래. 그럼 아까랑 똑같네? 실수 제곱하면 얼마 나와요? 0 이상, 0 이상, 0 이상. 그럼 0 이상짜리를 더한 다음에 2분의 1을 해도 어차피 0 이상 나오겠죠. 6번. 지금 이거 그냥 기본적인 1차 부등식 풀이 맞죠? 그래서 정리하고 한 번 더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쌤이 이거 저번 시간에 토요일인데 엄청 강조했는데 이거 틀리면 안 되겠죠? 뭐 무슨 문제가 따로 있나?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쌤이 이거 뭐라고 했어? 어떤 기본적인 1차 부등식을 풀 건데 해를 갖지 않는데 어디? 그치, x 개수가 0이라고 해줬었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B자리에 2a를 집어넣어서 얘로 만든 거고 이제 이건 해석해야 돼. B자리에 2a 넣을게. 그러면은 그냥 쓰자. 그냥 이렇게. 그럼 여기는 x에 뭘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요 부등식이 만족을 안 하기 때문에 해를 갖지 않는 거야. 근데 만족을 안 하려면 어떤 애가 오면 되겠어? 음수면 안 되잖아. 만족하잖아. 뭐 안 돼요? 0도 안 되고 양수 플러스 애들 안 되겠죠? 그래서 해를 갖지 않으니까 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뭐 알려준 거야? 0 이상 알려준 거야. 그래야 해를 갖지 않으니까. 요거 유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말이 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봐. b가 2a래.
넣어볼게. 왜? B가 A제곱 이하라고 했는데 B가 2A라고 했죠? 그랬더니 약간 어디서 많이 본 식이요. 얘랑 좀 비슷해. 그래서 얘를 넘어가 줄까? 뭐 상관없긴 한데 넘어가 볼게. 얘는 2A가 A제곱 이하죠. 그럼 잘 봐. 약간 좀 무슨 설명이 똑같냐면은 지금 부동호 방향이 어때요? 다른데 지금 힌트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대. 부동호 방향이 다른데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 그럼 뭔 말이냐? 둘이 똑같은 거야. 그래 A제곱은 2A 힌트를 얻은 거죠. 이렇게 해석하나? 이렇게 해석하면 어때? 둘이 값이 같으니까 어차피 말이 되죠. 둘이 같다고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문제에서 알려준 건 이거겠죠. (0이) 아니래. A는 2. A가 2니까 B는 4까지. 둘이 더하면 6으로. 되나요? 7번. 얘도 일단 쉼표 있습니다. 연립부등식 아니고요. 1차 부등식 2개 푸는 거 그냥 해 갔다고 비교하는 거니까 1차 부등식은 선생님이 쉽다고 했어요. 여기 왼쪽이 식이 어렵네. 오른쪽 먼저 풀까? B 넘어갈게 그냥. X 넘어올게요. 여기까지. 두 번째 정리 좀 합시다. 식이 안 이쁘네. A분의 X 더하기 A분의 A. 여기는 4분의 5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4X까지. 영어 뭐 할 수 있죠? A의 X 플러스 A이고 여기는 4의 X 더하기 3이고 대각선이 곱 써야 될 것 같은데 할 게 아직 없네요. 4X 플러스 4A 여기는 AX 더하기 3A. 첫 번째가 식이 어렵다. 안 끝나네 식이 계속. 여기까지 와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를 한번 정리해줘 볼게. 얘를 여기다 써볼까요? 지금 문제에서 해가 같다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쓰니까 더 헷갈리네. 미안, 반대로 써줄게. 우리 이거 해 아직 구한 거 아닙니다. x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이제 해를 구해볼게. 그럼 뭐 할 거야?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나누겠죠. 그럼 나누는 과정에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부동호 방식 어떻게 해야 돼? 몰라. 근데 해가 같으려면 당연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겠죠. 지금 원래 같은 방향이거든요. 그럼 쌤 말은 무슨 말이냐? 얘가 지금 이렇게 됐으면 얘도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었네. 그럼 뭐 알려준 거야? A-를 양수 알려준 거죠. 그럼 그거가 동시에 누구도 4-A도 양수가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1보다 크다. 4보다 작다. 자연수 A, B니까 일단 A 값은 2 아니면 3인가 본데. 두 번째도 가볼까요? 뭐 있어? 왜 꼭 A-1이 양수만 돼? 반대여도 돼. 부동호만 바뀌어도 된다고. 그럼 바뀌는 과정에서는 이거의 반대가 되겠죠? 근데 지금 약간 이제 우리가 양수일 때 해봤잖아? 그럼 답이 나왔죠? 그 음수일 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부동호방이 바뀌면은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식인데 하나는 뭐야? A가 1보다 크대. 그다음 하나는 4보다 크대. 1보다 작고 4보다 크다.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자연수도 없고 1보다 큰 건 없죠. 그래서 요건 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이렇게 A-1과 4-A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럼 둘이 해가 똑같으려면은 여기 숫자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힌트는 요거 하나 나온 거고, 지금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은데, 문자가 두 개인데 이 식이 같다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A가 2 아니면 3이잖아. 두 개 대입해서 푸는 것 같아요. 왜냐면 A에 2를 대입하면은 여기 구할 수 있으니까. 넣어볼까요? 2분의
마이너스 2. 그럼 왼쪽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넣으면은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까지. 이거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위가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1분의 마이너스니까. 근데 b가 0이야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a랑 b가 둘 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럼 a는 3밖에 안 되겠는데? 1분의 마3. 3 넣으면은 2분의 넣을 거 없죠. 마1 마2까지. 그러면 마3, 그럼 마이너스 6 나와야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6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는 마이너스 5 나와야 되니까 b는 5로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a가 3, b가 5. 곱하면 15. 됐나요? 다음 8번. 여기도 볼게요. 부등식 그냥 푸는 거 맞죠? 근데 밑에 조건이 있으니까 잘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같은 거 아까 쌤이 강조한 내용이니까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넘어가 볼게. a-bx 넘어가면은 a 세제곱. 맞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가 좀 난리 났네. 왜? a 묶일 수 있고 a 묶으면 합차인데 그럼 또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거잖아. 이 a-b를 지금 우리 맘대로 나누면 안 돼요. 일단 왜 기억부터 보면 알겠지만 얘가 이미 0이니까 아까 해봤다고 했었죠. 0이야. 근데 여기 또 0이 있어. a랑 b랑 같으면 앞에 숫자가 뭐든 간에 무조건 0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x에 뭘 집어넣든 0이네. 요거 부등식 성립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죠? 그럼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해가 없겠죠.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은 얘들아 잘 보면은 조건이 길어요.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알려준 힌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읽고 푸셔야 돼. 봐봐. a가 0보다 크고 해가 0보다 크대. 그럼 잘 봐요. 이제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a-b를 나눌 거잖아. 근데 해가 나왔어. 그럼 다시 말하면 0이 아니라는 얘기, 나눠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눴잖아? 그럼 뭐 조심해야 돼?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데 방향이 왼쪽인데? 그럼 부동방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그럼 a-b가 양수라고 알려준 거야 이 말이. 0보다 크다는 말이 a-b 나눌 수 있고 양수도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 구해볼게요. 내가 구한 건 이거야. 근데 문제에서 구한 건 요거고. 그럼 해석해볼게. 둘이 곱해서 0 나왔는데 a가 양보다 크대. 양수래. 그럼 얘 0이 안 되네. 그럼 누가 0일 수밖에 없어? a 플러스 b가 0일 수밖에 없겠죠.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지. 근데 문제에서 b가 음수네. a가 양수야. a가 양수래. 그럼 마이너스 a는 뭐겠어요? 음수겠죠. 그럼 참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니은을 잘 풀었으면 디귿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야. 쌤 말은. 왜? 똑같아 아까랑. a가 0이 아니고 해가 a보다 작대. 이게 힌트라고 지금 문제에서. 그럼 아까랑 더 비슷하지 않습니까? 해를 구할 건데 약분할 건데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a-b가 이번에 뭘 줬구나? 음수인 걸 줬구나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또 식 써볼게요. 약분해주세요. 그럼 지우고 부동호 바꾸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a에 a 플러스 b까지. 됐나요? 지금 문제에서 a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0, 0이면 해가 같죠? 근데 0이 아니래.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0, 0이 아니니까 요게 자연스럽게 a가 되려면 뒤에가 사라져야겠죠. 얼마? 1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a 값의 범위를 물어봤기 때문에 a, b에 관련된 식을 줬고요. a 값 범위를 물어봤는데 식이 요거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볼게.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씩 써볼까요? a가 b보다 작은데 b가 얼마야? 1-a야 b가. 그럼 다시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요렇게 넘어가면 2a 약분하면 a는 2분의 1보다 작다. 그러면 디귿도 참이죠.
얘도 참이었죠 아까?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 약간 사이즈를 보아하니 뭐보다 크다. 뭐보다 크다. 네? 작다? 일단 해볼게. 이런 거 안 어렵죠?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1차 부등식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건 A반 중에 아무도 질문 안 했는데 쉬운 건가 어려운 가 볼까요 한번? 보자. 한 놈은 크다. 한 놈은 작다. 그럼 공통 범위가 이렇게 겹쳐지는 게 맞겠죠. 이런 거 뭐 아직까지는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 해석해볼까요? 여기 안에 누구 들어와야 되는데? 정수 2개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 7보다 작은 거 뭐 들어오면 돼요? 6, 5. 이거 쌤이 항상 강조하죠? 수직선이라고. 7, 6, 5, 4는 어디 있어? 밖에. 그럼 수직선상 이 3분의 A 더하기 4는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4랑 5 사이에 있죠. 괜찮나요? 그럼 바로 3 곱해도 되죠? 12. A 더하기 4. 15. 그 다음에 4 뺄 거니까 여기까지.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등호를 어디다 넣냐 이게 중요한데 쌤이 항상 말했죠? 그 값이 대보라고. 볼게요. 얘가 4봐. 그럼 4보다 크다에 5, 6 들어올 수 있죠? 합격. 근데 5여볼게. 그럼 5보다 크다에 5, 6 못 들어오죠? 5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이 4였고 오른쪽이 5였죠? 등식, 그 부등식에서 얘는 되고 얘는 안 돼. 8, 9, 10. 10번. 얘도 부등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x 넘어가 볼까요? x는 1-a. 2x는 2a 더하기 6에 x는 a 플러스 3까지. 괜찮아요? 아까랑 식은 거의 비슷해. 한 놈보다 크고 맞죠? 한 놈보다 작다. 근데 마지막 말이 조금 해석해볼까요? 여기가 x거든요? 해? 여기서 양수는 존재하고 음수는 존재하지 않은데 그럼 우리가 양수랑 음수는 뭐로 구분졌죠? 0으로. 그러면 0이 당연히 여기 안에 들어오면 양수, 음수가 존재하니까 안 되고요. 양수만 존재해야 되니까 0은 반대에 있으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 잘 봐야 되는 건 수직선으로 우리가 이제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거 맞죠? 이렇게 해가 나오려면 a 플러스 3이 무조건 커야 돼. 그래서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해를 가져야 되잖아. 요거 넣어도 돼? 넣으면 안 돼? 넣는다는 건 둘이 같다는 표시야. 둘이 같다는 표시는 지금 부등식의 해로서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반대 방향 가고 싶다는 거야. 해 있어 없어 이거? 해 없어요. 빵 뚫리면 안 됩니다. 그럼 안 돼. 넣지 말고. 그럼 이거 넣어줘야 돼. 0 꼭 껴줘야 돼요. 알겠죠? 같아도 되냐? 왜? 0보다 크다에 양수 있잖아. 음수 없고. 그럼 되죠. 그래서 요거 아까 답은 마지막 연립부등식 느낌 나처럼 보이지만 요거 먼저 풀까요? 넘어가면 A는 1 이하. 무조건 답은 1 이하여야 돼. 그럼 2번밖에 없네. 넘어가면 2A. 넘어가면 2. 에? 마이너스 2구나 쏘리. 요거랑 합쳐주세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 2번. 11번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잘 읽어보고 쌤이 조금 쉽게 식 써줄게요. 아마 이거밖에 식이 안 될 건데 일단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잘 봐. 월 소비 총액이 200만 원인데 그 중에 외식비가 40만 원이래. 그럼 나머지 금액은 이제 뭐 생활비 이런 거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야. 이번 달 너무 많이 썼어. 2월 달에 좀 절약하고 싶대. 그래서 여기 외식비였잖아요. 몇 퍼센트? X% 줄인답니다. 우리 요거 식 써본 적 있거든요. 이거 식이 어떻게 쓸까? X% 줄이는 거. 줄인 금액 얼마야?
이거 만원 뺄게요. 단위 40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x로 가져와야죠. 식이 이쁘지 않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여기도 나머지 생활비에서 얼마 줄인대요? 4% 줄이고 싶대. 그러면 160 곱하기 100분의 96으로 가야 돼. 식이 어때? 크다는 거야. 이랬더니 지금 총 얼마? 200만 원이었죠? 200만 원에서 5% 이상이 줄었대요. 그럼 200만 원에 5%가 얼만데? 5%니까 이제 100분의 95로 가줘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5% 이상이 줄었으니까 뭐 반대로 해석은 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 뭐를 말해주고 싶냐면은 단위가 커. 줄고 남은 거로 하면 단위가 크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이 변화된 금액으로 문제를 풀자는 거죠. 변화된 금액. 이 아까 뭐라고 했어? 5% 이상이잖아. 우린 이 퍼센테이지만 가지고 오자고. 남은 거 말고. 100-x보단 96보단 뭐가 더 낫다는 거야? 그냥 x가 낫다는 거야. 변화된 양이니까. 이렇게 줄이게 되면 우리는 2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5. 얘가 5%. 문제에서 하는 건 줄이면 5% 이상이 준다고 했으니까 얘보다 큰 게 5% 이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5%고 5% 이상은 얘보다 크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식이 써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더 낫다는 거야, 풀기가. 이해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식을 쓰면은 문제는 다 풀렸어. 왜? 100 다 지워져. 그럼 잘 봐요. 앞에 또 곱한 거 잘 봐봐. 문제가 착해요. 40, 160, 200 어때? 다 40으로 약분이 되죠. 그래서 계산하기는 쉬울 거다. 40 약분하면 5만 남겠죠? 25까지. x는 9 이하. 됐습니까? 근데 그 다음 식도 내가 잘 읽어보면 이게 문제가 잘 안 읽혀서 그렇지 여기까지 식을 완성하면 그 다음 잘 봐. 이번에는 x%가 4%로 바뀌고요. 여기가 x%로 바뀌고요. 여기가 10% 이번에 이하기 때문에 반대야. 부동호 방향은. 부동호 방향 반대인데 이 퍼센테이지가 아까랑 그냥 반대라는 거예요. 식은 써줄게. 똑같이 40 곱하기 100분의 4 160 곱하기 100분의 x 200 곱하기 100분의 10. 근데 풀이법이 아까랑 똑같다. 40 지웠어요. 4x 50. 여기만 답이 좀 안 이뻐요. 46. 또 약분도 이쁘게 안 돼. x는 2분의 23. 그래서 요거랑 합칠 건데 보통 이제 퍼센테이지는 소수로 많이 쓰니까 2분의 23은 11.5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2번. 이것도 쌤이 강조한 부분 맞죠? 연립부등식이 이렇게 나조건처럼 나온다고 했었는데 요거 3개 연결지어서 이거 식 어떻게 쓰기로 했었죠? 뭘 2번 써줘야 되더라? 가운데 거 2번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식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대충 정리해 볼게요. x 넘어가고 y 넘어가고 안 어렵죠? x 넘어가고 y 넘어가고. 근데 지금 이거를 x랑 x 플러스 y를 20으로 줬고 우리가 순서쌍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식을 좀 쌤이 합쳐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얘 3만 나누면 x범위야. 그럼 얘랑 합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운데를 x로 좀 바꾼 거고요. 근데 여기서 쌤은 이제 모두 다 y로 식을 쓰고 싶어서 가족권을 대입할 겁니다. 가족권 x 얼마입니까? 20-y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y값 범위가 구해지면 x값 범위도 구할 수 있거든. 20-y 넣어볼까요? 3분의 2y이고 20-y이고 3y 더하기 4까지. 오른쪽이 쉬우니까 오른쪽 먼저 가볼게요. 넘어가면 4y, 넘어가면 16. y는 4보다 크다. 넘어가면 3분의 5y,
약분하면 y는 5분의 3 곱할 거니까 12까지.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합칠 거니까 y 값 보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4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됐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게 x랑 y랑 세트이기 때문에 요거 개수 구하시면 되거든요. 요거 쌤이 알려준 거 있나요? 개수 어떻게 구하기로 했었죠? 없나? 그렇지. 등호가 없을 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1 더 빼달라고 했어요. 요렇게 그냥 공부하자고. 이걸 뭐 또 5부터 11까지 구해서 11에서 5 빼고 1 더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푸는 연습. 알겠죠?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4부터 12까지 1을 더해주면 되고, 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4부터 12까지 세는 거. 근데 이렇게 종종 나온다고. 5부터 11 대신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는 똑같이 풀 때 마지막에 1을 빼자고. 됐슈? 7개였다고? 3번. 여기 지금 어떤 표현이 있냐면 얘들아, 뭐 반올림, 버림, 올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잘 나오는 건 반올림이기 때문에 반올림 해석 좀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어떤 숫자를 반올림하면 2가 나옵니까? 1.5 같은 거. 그럼 또 뭐 있어? 1.6 같은 거 이런 거 있겠죠. 그럼 어디까지? 1.9까지? 그치. 반올림은 어떤 느낌인지 알죠? 5 이상이면 올리고 4 이상이면 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 지금은 1회까지라는 표현이 써있지만 솔직히 이런 것들도 어때요? 반올림 할 수 있어요. 맞죠? 여기서. 그러니까 쌤 말은 2.4 라인은 다 된다는 거. 이게 애매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반올림식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왼쪽은 1.5부터 가능하니까 1.5 이상이라고 많이 써요. 근데는 2.4 라인은 다 돼. 뭐 999도 다 돼. 이런 것도. 여기서 여기서 반올림하면 내려가니까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2.5보다 작다고 쓰죠. 2.4 라인.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 플러스 조건 하나 더 있어. 버림하면 1의 자리가 1이 된대. 그러면 버림하는 건 뒤를 버리는데 앞에가 2단이면 버림하면 2가 나오죠? 그럼 1이 되려면은 얘는 반올림 맞아. 여기서 이제 얘네들밖에 안 살아남겠다는 거죠. 두 번째 조건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2보다 작다로 바뀐다. 됐습니까? 그래서 올림과 내리는 좀 극단적이야. 앞에 자리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반올림만 이렇게 0.5, 0.5가 들어간다. 얘 하나 기억해 주시고 이 범위만 체크 잘하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야, 이거 푸시면 돼요. 얼마나 계산 이쁘냐. 양변 10 곱해 15 이상 20 미만. 누가 n-5가. 그럼 양변에 5도에 20 n 25. 알겠죠? 두 번째 볼게요. 올림하여 1의 자리가 8이 된다. 올렸을 때 8이 되려면은 잘 봐요. 요거 올릴 거 있냐? 없어요. 그럼 반대로 얘들아, 요것도 올릴 게 없죠. 그러면 이제 얘는 올릴 게 생기니까 7보다 큰 애들은 7. 땡땡땡이니까 올리면 8로 바뀌어. 어디까지? 딱 8까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8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이상 넣어주면 되고. 요거 좀 범위 설정하는 게 어려운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서 오답할 때씩 써보세요. 알겠죠? 요거랑 겹치는 범위 존재하니까 부등식 체크하겠습니다. 20 이상 25 미만. 한 놈은 23 이하 19 미만. 그럼 공통범위는 두 줄 체크되어 있는데 20부터 23까지. 근데 다 더해달래요. 20, 21, 22, 23까지. 근데 잠깐만, 답 이거 아닌데? 20이 틀렸어? 돼요? 답 이거야? 3 틀렸어. 여기 안 돼? 그래? 파이 되잖아. 올림하면 파이 되는데. 3번. 바보. 계산이 틀렸네. 됐어요? 다른 번 4개 나온 적이 없어서 여기까지. 더하면 되죠? 그 다음에 4번. 얘는
봐봐 얘들아, 이렇게 문제에서 친히 설명해줬잖아요. 이렇게 세 개 연결되어 있는 식은 가운데 거를 써야 무조건 풀린다니까. 얘처럼 이렇게 얘를 두 번 쓰면 이렇게 잘못 변형했다는 표현을 쓰면서 지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니까 꼭 가운데 걸 써주시고요. 문제에선 이렇게 풀었더니 얘가 나왔대. 약간 이런 거네. 2차 방정식에서 뭐 상수항을 잘못 보고 근을 구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거 풀어볼까? 그러면 첫 번째 거 위에 거부터 2x 넘어가면 a 플러스 b. 아 이거 뭐 안 어렵네. 왜? 선생님 이런 표현 해준 적 있죠? 무조건 얘가 뭐일 수밖에 없어. 2분의 3의 부동호 방향이 여기니까. 됐어? 그 다음 것도 넘어가면 4x,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약분하면 x는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그럼 여기도 어때? 무조건 누구일 수밖에 없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동호 방향상. 됐슈?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가 뭐가 되죠? 2분의 3이 되죠. 누구?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뭐가 되죠? 4분의 마이너스 3이 되죠. a 더하기 b하면 얼마? 3. b 거 바로 먼저 구할 수 있었네. 마1 마b가 마3. 이거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b는 2. b가 2니까 a는 1. 근데 문제는요, 원래 부등식을 구해달래. 그거 다시 대입할까요? 첫 번째 4x 마이너스 1, 두 번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2. 말했죠? 요 식기 두 번 쓰라고. 넘어가면 6. 0이네요. 넘어가면 4x, 넘어오면 마3. x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고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둘이 범위를 합칠 수 있겠죠. 요거 한 번에 못 합치면 이렇게 표시해서 합치시면 됩니다. 알겠죠? 5번. 잘 보자. 요거는 조심해야 돼. 왜? 해를 갖지 않는다? x 앞에 개수가 0이 아닌가? 0이어도 되지만 아니어도 된다고 했어요. 왜? 연립부등식은 두 해의 공통범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모양이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 없잖아. 알겠죠? 꼭 제가 아까 말한 그 개수 0인 건 1차 부등식 풀 때야. 기본적인 한 개짜리 풀 때 이런 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1등급이네. 어려운 거네. 넘어가 볼게요. 마이너스 1.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네. 냅둘게. 그 다음에 얘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그럼 다행이네. 봐봐. 오른쪽은 무조건 해가 얼마입니까? 1-b보다 크다죠. 그럼 잘 봐요. 내가 지금 얘를 a-를 나눌 거잖아. 일단 해를 구하려면은 a-를 나눴어. 밑에 위에 마이너스 1이고 부동호 방향이 뭔진 모르겠지만 두 번째 모양 누굽니까? 얘 생김새가 얘랑 똑같죠. 어떤 숫자보다 크다, 어떤 값보다 크다. 이 둘은 무조건 해가 생겨요. 왜? 얘가 지금 얘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거든요. 근데 상관없거든. 크든 작든 어차피 공통범위 생깁니다. 우린 해가 같지 않고 싶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탈락. 그러면 얘가 들어온다는 거니까 약속한 거네. a-1은 0보다 크다로. 아까 말했죠? 지금 볼게. 해를 갖지 않는 거니까 그 다음 얘도 한번 해볼게요. 얘도 가능할 수 있어서. 얘는 무조건 해를 갖는다고 했죠? 근데 이게 공통범위다 보니까 해를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0이면 이거죠? 그럼 x에 뭘 집어넣든 0 맞죠? 이거 부등식 성립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a-1이 0일 때는 a-1x 마이너스 1이 해가 없어요. 요거 한번 좀 개념 짚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 해가 없다랑 해가 어느 정도 있는 놈이랑 공통은 뭘까? 해가 얘야 공통 겹치는 거 말하는 거야? 겹친다? 겹친다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공통을 구하는 거잖아요. 공통은 얘입니다. 알겠죠? 해가 있는 놈이랑 아예 없는 놈은 공통은 얘야. 알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해를 갖지 않는 거니까 요거도 된다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얘들아. 뭐 아직 뭔지 답이 없네. 근데 에이. 왜? a-이 0이면 0 곱하기
B가 뭐든 간에 무조건 얼마야? 0인데 0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일단 되긴 합니다. 알겠죠? 이거 다시 가볼게. 해를 갖지 않아야 되니까 식 좀 잘 써볼게요. 요거 A-를 양수면 요거 맞죠? 그러면 한 놈은 커지고 있고요. 한 놈은 작아지고 있잖아. 그럼 얘를 여기다 써야만 해를 갖지 않겠죠? 아까 선생님 모양 알려줬죠? 그럼 요 그림이 가능하려면 수직선이니까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그 다음 잘 봐. 같아도 됩니까? 둘 다 빵꾸가 뚫려 있어요. 같아도 돼요? 같아도 되죠. 아까 둘 다 빵꾸 뚫려 있을 땐 값이 같아도 할 거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 푸시면 됩니다. 응? 양변에 A-를 곱할게. 한으로 봐줘. 양변에 A-를 곱할게. A-를 양수죠. 그랬더니 문제의 답이랑 얼추 비슷해졌어요. 아까는 문제는 A-를 B-이야. 쌤, 이 마이너스 여기다 넣겠습니다. 쏘리. 마이너스를 곱했죠. 이렇기 때문에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값? 이하 중에 언제가 제일 커요? 얘랑 같을 때. 답은 1. 6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이것도 우리 앞에 개념 기출이 좀 더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많이 해본 모양 아닌가? 마지막에 문제야 얘들아. 여기 구하면 되는데 이거 NPC 못 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문제 해본 적 있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구해? 못 구해. 얘는 그거 어떻게 구해야 돼요? 전체에서 나머지 빼야. 지금 나머지가 근데 얼마나 착하냐? BC가 8인데 M은 중점이래 4, 4. 오른쪽이 6인데 왼쪽은 또 X 하나 줬어. 그럼 6-X. 우리 요거 넓이 못 구하냐고. 전체 48에서 여기 넓이 4X니까 2X. 여기 넓이 4, 6에 24니까 12. 8 곱하기 6-X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되잖아요. 그럼 4랑 곱할게. 24 마이너스 4X. 이게 MPC 넓이요. 정리할게. 48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2X 빼면 2X 더하기 12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요? MPC 넓이가 누구와? APM과 누구? PBC 여기. 그럼 얘랑 얘 둘이 더해달래. 24 플러스 2X. 그러면은 말이 안 되네. 미안. 마이너스 2X. 얘가 얘보다 크대. 넘어갈게. 4X 넘어와 12. 약분하면 X는 3보다 크다. 한 번 더. PBCQ 넓이보다 작대요. 누가? 얘가. 2X 더하기 12가 누구보다? PBCQ. 이번에 사각형이요. 2분의 할 필요 없습니다. 48 마이너스 8X. 얘보다 작대. 넘어가면 10X. 넘어오면 36. X는 3.6보다 작고 3보다 크다. 17번. 이거 고난도 하고 오실 거니 마지막 쪽인가요? 세 문제만. 좀만 집중해주세요. 알겠죠? 절대값이 제일 중요하죠. 어렵고. 근데 얘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첫 번째 거 외워서 풀면 되니까 맞죠? 가봅시다. 요거 우리 주말밖에 안 지났어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풀기로 했었죠? 절대값이 5 되는 값. 뿔마 5 작다. 그렇지. 사이값. 쌤이 약속한 거예요. 사이값 양끝값으로 말하기로. 그래야 쌤이 그거 듣고 써줄 거 아니야. 모르는 사람 알려주면 되고. 맞죠? 요거 하나 됐습니까? 그 다음 쌤은 두 번째 식을 풀 거거든요. 일단 풀어줄게. 안 풀리긴 해. A를 지금 모르죠. 오케이. 근데 잘 봐. 우린 지금 이 해와 뭔지 몰라? 이 해와 이 해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야. 연립부등식이니까. 구했더니 얘가 나왔어. 느껴지는 거 있으십니까? 누가 사라지고 얘가 사라지고 얘가 생겼어. 그럼 이 새끼 누구 거야? 얘 거겠죠. 그러면 지금 부동호 방향이 숫자가 더 작은 거예요. 문자 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부동호 방향을 바뀌어야 되니까 A는 음수일 수밖에 없고 이 숫자가 뭐일 수밖에 없고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고. 알겠죠? 문제도 다 준 거야. 모르면 어떡해. B는 A래요. 이제 뭐 B도 음수겠죠.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랑 B랑 똑같고요. A, B 둘 다 음수랍니다. 아무거나 바꾸세요. 쌤은 A로 바꿀게. 지워 마음대로 그냥. 근데 A가 음수야. 그럼 2A도 음수겠죠. 부동방향 반대. 좋습니다. 1등급이지만 우린 할 줄 알죠. 쌤이 그래프로 문제 오답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거 잘 해석해주세요. 쌤이랑은 그 절대값 2개짜리 부등식이지만 이렇게 2개로 연습이 됐으려나 앞에 걸로 쌤은 함수로 그려서 문제를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함수를 그릴 건데 함수를 그릴 때도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범위 체크해달라고 했었죠? 범위 어떻게 하자고 했었지? 무슨 값으로? 0이 되는 값으로. 맞죠? 그래서 요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0이 되는 값 1, 0이 되는 값 2. 요거는 외워달라고 했어, 쌤이. 여기 둘 다 뭐로 바뀌어요? 여기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둘 다 양수. 여기 뭐로 바뀝니까? 좋아요. 둘 다 음수, 양수이기 때문에 기울기만 체크할 거야. 몇 x? 양수면 2x. 음수면 마이너스 2x. 그때 1일 때, 2일 때 경계 여기 값 구할 겁니다. 1 넣어주세요. 0, 절대값 마이너스 1, 1,1. 2 넣으면 0, 절대값 2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 1. 여기도 1. y값이 똑같네. 얘는 1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뭐 2분의 3 아무거나 대입했을 때 얘 양수, 얘 음수 나오면 아마 값은 똑같이 1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좌변 그래프고요. 됐습니까? 이제 해석을 해볼게, 얘들아. 요 놈이 뭐라고 했죠? 요 놈. y는 a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 어떤 숫자야? 그치, 가로선. 요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갖다 붙일 거 아니야.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 얘보다 밑에 부분, 얘보다 아랫부분에 해가 없고 싶네. 존재하지 않다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아.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다는 거는 해가 없다. 교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요 라인은 안 되겠죠. 무조건 노란색보다 밑에 있어야 돼. 밑에. 그럼 지금 우리는 뭘 파악해줘야 되냐면은 그럼 얘가 이제 어디 값보다 밑에 있는지 파악을 했을 때 이제 일자가 또 누구 있으면 얘 있죠. 얘 여기 y값을 판단하는 거야. 이거 y값 어때? 제일 낮은 부분 1. 이 하늘색이 1이니까 이 y는 a들은 어때요? 1보다 밑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a가 1보다 밑에 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 이제 등호를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a가 1이면 된다고 했었죠. 넣어보라고 했잖아, 내기 쌤이. 등호일 때는. 그럼 가볼게. 요게 그 왼쪽이 연두색, 그 노란색 그래프입니다. 1보다 낮은 부분 있니? 여기 1이죠? 1보다 낮은 부분, 경계 말고 낮은 부분. 그림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되는 거지. 얘였으면 안 돼요. 얘였으면 1을 못 넣어. 반대로. 근데 지금은 1보다 낮은 부분에 해가 없기를 원하기 때문에 1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답은 2번. 됐죠? 밑에 것도 이렇게 풀어줄 거니까 좀만 집중해주세요. 가보자. 얘는 숫자가 아니네. 근데 얘는 이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A랑 B가 존재했는데 여기래.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 뭐 구해가지고 이걸 만족하는 정수 x개수를 예로 두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A랑 B가 얘일 때 이 부등식을 풀었어. 근데 10개가 나오고 싶나 봐. 그때 N값이 궁금하대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A랑 B에 잘 넣고 이 부등식을 풀 거야. 일단. 알겠죠? 그래서
저기 10개 나오는 건 또 설명해 줘 볼게요. 일단 대입해 줘. 그럼 쌤이 일단 이거 풀 거야. 그림을 그려서 풀어 볼 거예요. 알겠죠? 그럼 똑같이 0이 되니까 0 n. 이게 얘들아 잘 보면 알겠지만 똑같아. 식이 뒤만 달라진 거야. 그럼 뭐겠어? 여기도 2x, 여기도 마이너스 2x, 0 집어넣으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n, n 집어넣으면은 n, 0, n, n. 또 뭐야? 또 이런 모양이야. 약간 뭐 이런 모양. 그러면 이제 얘랑 함수니까 오른쪽도 함수로 볼 거죠. y는 n 플러스 4라는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x값이 10개이고 싶대요. 근데 일단 해석해 볼게요. 얘는 여기가 지금 얼마야? n이죠. 그 n보다 4칸 위에 있는 거 4칸이나. 그러면 대충 가운데 찍고 이거 y는 n 플러스 4일 거야. 됐습니까? 그럼 이제 아랫부분이 어디? 아랫부분이 그 만나는 건 안 돼요. 빵 뚫어주시고 아랫부분 여기죠.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x값 누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놈이 몇 개이고 싶은 거야? 이놈이 10개이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이 x값을 구해야겠죠. 그럼 잘 봐. 함수를 풀었기 때문에 계속 부등식 내용이 아닌 그 우리 뭐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있잖아요. 그거로 푸는 거거든요. 요 놈 다시 좀 부활해볼까요? 얘 누구였죠? 오른쪽 n 이상 둘 다 플러스일 때죠. 그럼 직선 뭡니까? 요 놈 y는 2x-n이고요. 당연히 반대편도 구하긴 해야 되거든요. 반대편도 구하고 가볼까요? 요 범위일 때 뭐라고 했어? 둘 다 마이너스일 때 예직선 뭡니까? y는 마마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n까지. 그럼 잘 봐. 우리가 이 점을 어떻게 구해? 누구랑? 주황색이랑 누구랑? 일자랑 교점이잖아. 교점 어떻게 풀어? 연립해야죠. 넘어가면 2n 더하기 4. 약분하면 x는 n 더하기. 이때 교점이 n 더하기 2랍니다. 됐습니까? 다시. 누구? 노란색, 흰색. 교점 x좌표 구해볼게요. 뭐 해주세요? 얘랑 연립. 마이너스 2x 더하기 n과 n 플러스 4랑 연립. 뭐야. 마이너스 2x가 4니까 x는 마이너스 2까지. 아마 기울기도 똑같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두 칸 밀어줘서 두 칸 밀어진 것 같아. 그럼 잘 봐. 요 식의 x값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부터 x값 n 플러스 2까지. 아까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부터 n 플러스 2 사이. 요 x값이 몇 개 나오고 싶다고요? 10개 나오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아까 해봤잖아. 개수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1을 더 빼라고 했었죠. 얘가 뭐야? 개수야. 몇 개 나오고 싶대? 10개. 3 넘어가면 7. 지금 여기서 이 표현을 보고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연속하는 5개의 숫자, 5개의 정수. 일씩 더해서 그러면 요거 기억나? 막 어떤 숫자 3개 줘놓고선 연속하는 뭐 자연수, 뭐 정수 이런 거 줬을 때 문제를 보통 어떻게 풀었었냐면요. 그러니까 지성이 친구가 말해준 것처럼 얘가 x라고 두면 그 다음 건 뭐로 바뀌어? x 플러스 1로 바뀌고 x 플러스 2로 바뀌죠. 그럼 여기서 좀 더 이제 계산을 많이 해보고 문제를 많이 풀어오면 보통 이런 문제는 합을 주거든. 그래서 어디를 x라고 또 많이 둬요? 그렇지. 가운데 걸 x라고 많이 두죠. 쌤은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걸 x로 두고 풀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a, b, c, d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가운데 x로 박아버리면 나머지 다 문자가 통일돼요. 2 빼고 1 빼고 1 더하고 1, 2 더하고. 그럼 연속하는 5개 정수 됐거든. 여기서 이제 나더가 풀면 돼. 그럼 끝이야. 해볼까요? 문제 뭐래니? 둘이 더해달래. 2x 빼기 3은 d x 플러스 1보다 크대. 넘어가면 x 4보다 작다. 두 번째 a제곱 c제곱 해달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x제곱. 여기 2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 지워주시고요. 4 지워주시고 4x 넘어갈 거예요. 오른쪽에 혼자 있네요. x제곱 마이너스 8x. 아, 그때 x값 2개 나오네. 누구밖에 안 돼? 4보다 작은 0밖에. 그렇죠. x가 0이래. 마1, 마2, 1, 2. 뭐 해달래요? b제곱, d제곱. 더 해달래. 요것도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한데 요렇게 쌤이 하나 좀 짚어줄 거니까 요거 한번 해석해서 자, 오답해 놔주세요. 일단 부등식은 풀 건데 우리 어떻게 풀기로 했어? 저거 가운데 거 2번 풀기로 했었죠. 그래서 조금 방향이 반대여서 조금 쌤 나름대로 한번 잘 이렇게 이항해 볼게요. 요렇게 이항해도 되죠. 두 번째 것도 요렇게 이항해도 되고요. 여기서 잘 봐. 여기까지 올 거고 말을 좀 다 들어주세요. 이게 부등식으로 되어 있잖아. 근데 지금 쌤이랑 뭐만 좀 집중해서 볼 거냐면요. 여기만 좀 집중해서 봐줘. 요런 식을 우리가 어디선가 해본 적도 있고 풀어본 적도 있고 만들어 본 적도 있고. 요런 거 어떤 걸까? 2분의 b 더하기 c, 2분의 a 더하기 c.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 뭐야? b랑 c 더해가지고 절반한 거고. 그치? 평균을 그럼 좀 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b랑 c의 그렇지 가운데 중점으로 봐도 되겠죠. 왼쪽 오른쪽 왼쪽 이 시기도 물어봐달라고요? b랑 c의 중점, a랑 c의 중점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시작은 요겁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아니 b랑 c의 중점을 써서 풀 건데 그럼 누가 커? 몰라.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이런 그림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런 그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려면요. 여기 우리 아까 축방으로 쌤이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가운데 거 맞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b 더하기 c잖아요. 그럼 지금 이 점이랑 a랑 비교했을 때 봐봐. 얘가 더 커야 돼. 그럼 a는 어디 있어야 돼? 얘 기준 왼쪽에. 근데 잘 봐. 이 문제는 지금 누가 큰지 작은지가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a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a가 b보다 클 수도 있고 b보다 작을 수도 있고 뭔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2분의 b 더하기 c인데요.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모른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얘도 같이 가볼게. 얘 표현 뭐라고요? a랑 c의 중점. 그럼 지금 잘 봐. a가 여기 있다고 쳐보자. 중점 어디겠냐? 대충 한 이쯤 있겠죠. 어때? 중점이 더 크죠? a가 여기 있다고 쳐볼게. 요거 있다 가운데 한번 이쯤 되겠죠.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이 b가 a랑 c 기준 a에 가깝기 때문에 무조건 평균보다 더 작을 거야. 이 그림은 돼요. 근데 여기 잘 봐봐. 아, 둘이 뭉쳐있어. 평균 어디야? 여기든 여기든 얘보다 작잖아. 안 된다는 거지 이 그림. 무조건 c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근데 잘 봐요. 방금 우리 이 조건으로 a 위치 어느 정도 파악했고요. 2분의 a 더하기 c가 b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밖에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몰라. 구하지 다 망한 거야. 몰라가 맞습니다. 그래서 c는 제일 크거든요. 근데 a랑 b 중에 누가 큰지 몰라. 그거로 문제 풀 거야. 기억은 방금 말했죠. 몰라. 큰지 작은지. 니은 b랑 c는 누가 봐도 c가 크죠. 디귿. a랑 c 비교해달래. c가 제일 크다고 했죠. 그 부동방이 반대가 돼야 되니까 틀렸죠. 답은 니은 말. 3번 보겠습니다. 요게 좀 이쪽으로 빠졌군요. 이게 절대값 2개짜리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쌤은 이렇게 한번 좀 접근해 주겠습니다. 봐봐요. 이걸 일단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데 절대값 안에 들어있죠. 근데 우리는 이거 먼저 못 풀까? 이 안에 거 무시하고 이거 먼저 풀어주면 안 돼? 어떻게 풀어? 절대값이 a가 되고 싶어. 뿔마 a. 작다. 사이가. 그럼 아내가 누군데? 이제 얘인데 등장하면 돼. 이렇게 사이가.
그럼 절대값에도 누가 껴있어. 2가 넘어가. 여기까지 좀 정의를 해달라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값인데 왼쪽이랑 오른쪽을 풀어본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풀어도 돼. 지금은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고 이런 표현 있잖아. 절대값은 항상 어떻게 푸느냐면요, 얘가 지금 누군지 알아볼라? x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x일 수도 있고 뭔지 몰라요. 그럼 x로 나오려면 0 이상일 때 풀면 되고 마이너스 x 나오면 x가 0보다 작다 풀면 되거든요. 이렇게 절대값을 해석해서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 지금은 요거로 풀어주겠습니다. 얘 때문에 조금 걸리는 거거든요. 이 모양 때문에. 그러면 잠깐 내가 얘를 치환해 볼게. 그래서 우리는 t값의 범위를 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양쪽, 왼쪽도 모르고 오른쪽도 모르는데 t값을 어떻게 구하냐? 얘는 수직선에 한번 그려서 설명 더 해줘 볼게. 잘 봐. 이건 너네가 이제 찾아주면 좋아요. 우리는 a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맞죠? 근데 여기 해 중에서 무조건 하나는 알아. 0은 왜냐면 a가 1이면 1이랑 3 사이에서 못 들어. 그거랑 좀 비슷해. 0도 약간 당연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죠? 플러스랑 마이너스 가운데이면 좋으니까. 근데 그럼 그 느낌으로 좀 해석하면은 무조건 뭐가 들어올 수 있는데 안 보이면 바꿔줄게. 순서만. 그렇지. 이렇게 해석해봐 이제. 약간 어때? 2 플러스 a랑 2 마이너스 a야. 그 느낌이 어때요? 2라는 숫자에서 오른쪽으로 a만큼 간 거랑 왼쪽으로 a만큼 간 거랑 똑같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운데 무조건 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조건 2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쌤 말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그 2로 쌤 이 문제를 더 해석해주고 싶어요. 잘 봐. 우리가 구한 건 지금 t가 2일 때야. 근데 궁금한 건 x값이잖아. 그럼 t가 2면 x가 뭐가 나올지 볼게. 근데 t가 뭐였어? 절대값 x였죠. 그럼 절대값 x가 2여봐. x 얼마 나와? 뿔마? 2, 2개 나왔네. 그럼 4개 나왔지. 그럼 그 4개는 분명 뭐이겠어? 절대값 x가 하나, 2개만 더 있으면 돼. 그럼 얘 뭐겠어? 뿔마 동그라미, 뿔마 세모, 2개, 6개 나올 거거든. 0일 수도 있으면 0이면 일단 말이 안 돼. 왜냐면 0은 딱 무조건 한 개잖아요. 그럼 무조건 홀수개가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요. 그럼 잘 봐. 쌤 여기서 이제 뭐를 좀 더 해석해주고 싶냐면 2가 왜 있었죠? 2가 약간 그거야. 대칭인 거야. 2가 딱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럼 2를 기준으로 답이 2개 더 나오려면 무조건 뭐랑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1,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오른쪽 왼쪽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2를 기준으로 2개가 더 나오려면요, 왼쪽 2개, 오른쪽 2개 아닙니다. 무조건 양쪽 1개씩. 그러면 1, 3, 뿔마 1, 뿔마 3, 2개, 총 6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위치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왜? 제가 말했죠? 수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고요. 3이 여기야? 4는? 그렇지. 1이 여기면 0은?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기준 대칭으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오른쪽을 풀든 왼쪽을 풀든 답은 똑같이 나와요. 해보면 알아. 이거 풀어볼려? a 플러스 2가 3이랑 4 사이. 그럼 얼마 뺄 거야? 양변에 2 뺄 거지. 2 빼줘. 여기 볼게요. 누구랑 누구 사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0이랑 1 사이. 그럼 2 빼줘.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a, 2 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은 2랑 1 사이. 어때? 답이 똑같아. 그래서 하나만 푸시면 되고요. 또 조심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했죠? 값이 대보면 돼. 근데 3이 들어와야 되잖아. 빵꾸 뚫려있고. 4라인이 되겠죠. 얘가 돼. 얘는 안 돼. 왜? 3이 되면 3보다 작다에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얘들아 외우는 게 아니야. 왜? 요거면 누가 돼? 3이 되는 거야. 왜? 3 이하에 3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이게 4여봐. 그럼 4 이하에 4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4가 들어오면 여기 0도 들어올걸? 그럼 답이 많아지잖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색칠되는 거 안 되는 거 차이점으로 등호를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선생님이 외우라고 말 안 하잖아. 해보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끝. 이렇게 범위 됐습니까?
시간이 여유로운데요? 일단 이거 해보고 시간 보고 마지막 거 할지 말지 고민해볼게요. 여기도 아까 우리가 그 고난도 문제랑 좀 비슷한데 여기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알겠지만 그냥 조건이 여러 개 있어요. 뭐일 때 뭐 풀어라, 뭐일 때 뭐 풀어라 이거 있기 때문에 일단 위에 거를 먼저 풀고 기억, 니은, 디귿 천천히 풀 건데 어렵지 않아요. 이해 충분히 할 만하고 왜냐면 또 기분 좋게 쉬워 절대값이. 어떻게 풀기로 했죠? 뿔마 비고 사이값이야. 끝. 잠시만요. 이렇게 뿔마 비 잘 썼고 사이값 끝. 그러면 A 넘어가죠. A 플러스 B 여기 A 마이너스 B 하나 구했고요. 기억. 니은은 그냥 풀어야겠죠? 아직 정확히 얼마인지 A는 모르잖아. 그럼 일단 안 풀게. 어디까지만? A 마이너스 BX에 2A 마이너스 B까지만. 아직 안 풀었습니다. 해는 이제 이따 문제 보고 풀어볼게요. 이렇게 기억, 니은 줬고 이제 문제를 보면 문제가 쉬워. 왜? 기억부터 봐봐. 기억이 뭐래? 첫 번째 기억의 해가 누구? 얘 해가 0 이상 2 이하고 싶대. 그럼 이게 뭔 말이야? 왼쪽이 0이고 오른쪽이 2일 때라는 거야. 그럼 더해서 2고 빼서 0이어봐. 그럼 둘 다 뭐요? 1, 1이지 뭐. 그럼 그때 이제 니은을 풀어달래. 넣을까? 0이네? 1, 1이니까 똑같으니까. 그럼 니은 이제 해는 0x 더하기 1, 1 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요거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x에 뭘 집어넣으면 0이잖아. 이거 만족합니까? 만족하죠? 그럼 부등식이 만족하니까 x에 뭘 집어넣든 참이니까 모든 실수다. 기억 참이죠. 괜찮아요? 니은까지 똑같아요. 니은 똑같이 풀 거야. 니은 볼게. 뭐래디? 기억 부등식의 해가 1 이상 3 이하래. 그럼 아까랑 똑같이 풀어줘. 어디가? 더했을 때가 3 뺐을 때가 1 더하면 2A 4 A는 2 B는 1. 그럼 이거 가지고 또 푸는겨. 아니 미안. 이번엔 니은을 푸는 게 아니고 연립부등식 해가 존재하지 않냐고 물어봤으니까 일단 니은은 풀게. 기억과 니은 해 합치는 것 같아요. 일단 니은 풀겠습니다. A에 2, B에 1 넣어줘. 얼마? 1x. A에 2, B에 1, 3. 요거 연립부등식 가보겠습니다. 한 놈은 1 이상 3이야. 한 놈은 3 미만. 동그라미 왼쪽. 근데 공통인 애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두 줄 다 체크하시면 돼요. 당연히 3은 안 되겠죠. 1 이상 3 초가 해가 존재합니다. 틀렸죠? 마지막 디귿. 디귿은 왜냐면 문제부터 일단 답이 달라요. 왜? 아까 잘 줬죠? 안 줬어. 뭘 줬어? 아까 우리가 구한 것처럼 이 연립부등식해를 줬기 때문에 일단 답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설명해 줄 거냐면 잘 봐. 우리 아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일단 다시 한번 했을게. 한 놈은 사이값.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부등식이 쉬워요. 한 놈은 뭔지 몰라. 맞지? 뭔지 모르지? 아직 안 구했으니까. 근데 답을 봐봐. 요 연립부등식을 잘 해를 구했더니 답이 얘가 나왔대. 이 부등식에 얘 아직 해 안 구했다고 했어? 나눌 거야? 해를 구했더니 답이 이게 나왔다고. 그럼 문제가 왜 쉽냐? 이 부등으로 그냥 푸는 거야. 왜? 이거는 무조건 얘 거죠. 얘는 없으니까. 그럼 얘 위치상 지금 어디게? 얘는 뭐 할 게 없잖아. 이미 해가 나왔으니까. 누가 4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A 플러스 B가 4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다시. 요 식이 나눌 거죠? 나눠. 그럼 우리가 뭐에 좀 신경 써줘야 돼? 이게 임수인지 양수인지 모르는데 부동하게 바뀌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무조건 안 바뀌어야 돼. 잠시만요. 무조건 바뀌어야 돼. 왜? 지금 해가 어때요? 남은 게 2분의 1보다 크다죠. X로 바라보고 있죠? 그럼 양수면 숫자 바라보고 있잖아. 안 돼.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나눌 숫자가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도 알려준 거야? 이 값이 얘까지 알려준 거지. 2분의 1까지. 요거 대각선에 꼭 풀어볼까요 우리?
4a 마이너스 2b는 a 마이너스 b. 넘어가면 3a, 넘어가면 b. 기억을 만족시키는 x값, 기억이 요거잖아요. 그러면 식을 좀 더 풀어야 되나 본데. 아, 여기 있다. 3a가 b래. 그럼 b가 3a니까 4a는 4, a는 1, b는 3까지. 아까 양수라고 했구나 깜짝이야. a가 1, b가 3입니다. 대입할게요. a가 1, b가 3이니까 한 놈은 4, 한 놈은 마이너스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랑 좀 달라요. 등호가 있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1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개 나오겠죠. 됐슈? 니은 빼고 참. 기억 디귿. 여기까지 해볼게요. 요거는 조금 시도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야,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런 느낌이야. 뭐 이게 어떤 뭐 리조트라고 하는데 여기 저기 점 같은 거 있죠. 이 문제를 쭉 읽어보면요, 여기가 숙소입니다. 얘네 다 숙소예요. 숙소 사이사이 간격이 10m라고 나와 있는 거고, 마지막에 뭐 읽어보면은 사무실에서 오른쪽 30m 떨어진 곳은 식당이래. 왜? 하나, 둘, 세 개. 세 칸이니까 30m. 이거 잘 봐요. 오른쪽 70m 떨어져 있대.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오락실은? 3개, 4개, 5개, 6개, 7개. 그냥 이거 알려준 게 그냥 위치를. 그 상황에서 이제 문제선 요거야. 이제 식당 어떤 숙소가 궁금한 거거든요. 어떤 숙소. 누구? 어떤 점이 궁금한데, 그 점은 뭐냐면요, 식당까지의 거리와 오락실까지 거리의 합이 80m 이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잘 봐. 만약에 쌤이 여기 숙소를 가지고 왔어. 그러면 오락실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오락실에서 이거 뺄 거냐 20m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식당까지 거리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뺄 거니까 20m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숙소를 여기로 잡으면 숙소에서 오락실까지 거리는 이렇게 빼서 20m가 되는 거고, 숙소에서 식당까지 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몇 미터 나오겠죠. 그럼 쌤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정확히 숙소를 어디로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식당까지 거리를 맘대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말할 수 없다? 10m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여기일 수도 있잖아. 쌤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뭐 10m니까 x 빼기 10에서 절대값을 씌워달라는 거지, 쌤 말은. 됐습니까? 근데 지금 잠깐만요. 식당까지 거리와 오락실까지 거리가 이 기준으로 그냥 풀어볼게요. 잘 보자. 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는 거잖아. 그럼 좀 x 기준 잡아줘야 되겠. 맞죠? 식당과 근데 오락실의 미수로 설정할 수 있나? 거리 합이 80m니까 요거를 어떻게 써볼까? x 기준이니까 그냥 이렇게 쓸까? 아까처럼 쓰면 될 것 같은데? 거리의 차가 10이니까 x 빼기 10의 절대값에다가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요. 요 거리를 구했더니 그 거리들이 얼마가 되고 싶대요? 합이 80m 이하가 되고 싶다. 그랬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x가 정확히 얼마 위치인지 모르니까 이 거리를 절대값으로 씌워달라고 한 거고, 절대값을 씌워보니까 아까 여기 좀 마지막에 했던 절대값 2개짜리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0이 되든가. 그렇지. 10. 근데 또 잘 봐. 그냥 쌤이 내시 개념 쳐주면서 했던 함수가 좀 특이한 거고, 지금은 다 똑같죠? x의 어떤 상수야. 그럼 뭐야? 50 이상은 뭐겠어? 둘 다 플러스니까 2x. 10 이하.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 10 넣으면 0. 10 넣으면 마이너스 40. 절대값이니까 여기 10,40. 그럼 분명히 50도 집어넣으면 0. 50 빼기 10이니까 절대값 40. 여기도 40. 이거라는 거야. 그럼 이게 얘인데 80 이하고 싶대요. 그럼 80 이하 어디입니까? 80 이하. 이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값 구할 때는 어쩔 수 없어. 함수 구해야 돼. 이거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둘 다 플러스 2x 마이너스 60. 여기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둘 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60. 이거 80이랑 교점
80이랑 교점. 넘어가 봐 얼마? 140. x는 70. 여기 넘어가면은 20 마이너스 2x가 20. x는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x 이 숙소는 뭐로 잡아주면 좋냐면요. 70m까지 올라가도 왼쪽으로 오른쪽 가도 되고 왼쪽으로 10m까지 가도 돼. 그러면 식당과 오락실 사이 거리의 합이 80m 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10m. 여기부터 여기 x였어 아까.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그럼 쌤이 이제 점을 체크해 볼 건데 이 사이사이에 누가 껴있냐면요. 숙소. 이렇게 식당이야? 빼야 돼. 숙소, 식당, 오락실, 숙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가능하다는 거죠. 되나요?